자, 최근 유리기판 관련된 기업들이 다시 한번 시장의 관심을 받기 좋은 타이밍인데요.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엔비디아의 다음 버전 반도체인 루빈 울트라에 유리기판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유리기판이 반도체의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모든 걸 AI가 처리하는 세상에서 그 중심에는 AI 데이터 센터가 있는데요. 그 AI 데이터 센터를 돌리기 위해서는 수십만 개의 연산칩과 수백만 개의 메모리가 필요하죠. 그런데 그 데이터 센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발열을 잡는 겁니다. 그 발열을 잡기 위해서 유리기판이 다시 한번 떠오르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리는 유리기판의 핵심 기업이 엔비디아와 AI 데이터 센터의 핵심으로 꼽히는 발열 문제를 해결할 유리기판 핵심 기술을 보유하면서 AI 슈퍼사이클의 주인공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영상 끝까지 쭉 시청하시면서 4세대 반도체 이 발열 문제를 해결할 유리기판의 핵심 종목 꼭 알아가셔서 2026년 올해 주식으로 대박 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서 이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은 파동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강한 급등세를 보여주는 만큼 우리가 빼놓지 않고 꼭 알고 있으셔야 되는 종목들인데요. 특히나 현 시점에서 이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이 가장 주목해 볼 만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은 급등에 대한 비밀이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 이렇게 급등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 기준을 찾기 어려우신 분들에게 바로 말씀을 드리면 이 반도체에 문제가 빠졌을 때, 이 반도체가 성장을 하지 못할 때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은 급등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가 성능을 쭉 끌어올리고 싶은데 성능을 끌어올리지 못할 때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이 반응을 한다는 거죠. 특히나 이 발열과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빼놓지 않고 꼭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는데요. 실제로 유리기판 관련된 기업들은 처음부터 막 급등세가 나온 게 절대 아닙니다. 유리기판의 가장 대장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SKC 요 종목을 예를 들어서 보면 이 오픈 AI가 챗 GPT를 출시한 이후에는 이 재무제표가 별로 안 좋다 보니까 주가가 지지부진하고 떨어지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상승을 하고 올라가기 시작을 했냐면 이 엔비디아의 블랙엘 출시를 앞두고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면 앞서 보셨던 것처럼 계속해서 이 발열이 문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크게 움직였습니다. 심지어 엔비디아가 이 GPU를 다시 설계해야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무슨 문제가 심각했다. 이 발열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 심각한 시기에 SKC 주가가 이렇게 크게 움직였죠. 그리고 엔비디아의 블랙엘이 출시가 되고 나서 이 발열 문제가 꽤나 잡혔으니까 주가가 이렇게 잘 안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이 발열 문제로 인해서 이 재설계에 대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주가가 이렇게 많이 움직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SKC만 딱 가져다가 놨지만 이 SKC뿐만 아니라 유리기판 관련된 기업들은 거의 다 이렇게 동일한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이런 시기를 주목해 볼 만하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시기가 지금 현재라는 거고요. 확실히 유리기판이라는 것 자체가 이 차세대 기술이고 결국 언젠가는 도달해야 될 만한 도착지이다 보니까 이 발열 논란 이슈가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언급되는 모습, 특히나 주가가 이렇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글로 정리를 해보면요. 이 AI 반도체에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엔비디아가 이 차세대 기술을 찾기 시작을 할 때 주로 움직이고 특히나 이 발열이라든지 성능의 문제가 발생을 하면 더욱더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이 주목을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반도체 출시 전후와 이 새로운 반도체 공개 전에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는 특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기는 이 셋 중에 어디에 해당을 하냐면요. 이 새로운 반도체 출시 직전, 지금이 현재 시기입니다. 왜냐면 2분기부터 이 새로운 반도체를 생산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몇 개월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공략하기 딱 좋은 시기가
지금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현재 시기에서 또 논의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다음 차세대 반도체는 어떻게 성능을 쭉 끌어올릴지에 대해서 엔비디아의 CEO 젠슨 항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다 쭉 살펴보면 확실히 유리기판 관련된 기업들이 다시 한번 크게 주목을 받을 수가 있겠구나, 이런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실제 이거는 엔비디아의 CEO가 이번에 CES 2016에서 공개한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현재 AI 반도체는 초기에 성능을 끌어올리는데 집중을 하다 보니까 비효율적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다 보니까 이 효율적인 설계 구성을 못해서 어떤 문제가 심각하다, 이 발열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년 3분기에 출시한 블랙엘 울트라 같은 경우에도 이 발열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었죠. 특히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HBM 메모리 반도체의 성능을 따라오지 못해서 GPU 같은 경우는 25%의 성능만 힘을 쓰고 나머지는 놀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 GPU를 잘 설계를 해서 잘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이 HBM 반도체, HBM 메모리 반도체가 그만큼 이 GPU의 성능을 못 따라오니까 이 제대로 된 성능을 GPU가 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근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 GPU 자체만으로는 이 성능을 뛰어넘는 건 힘들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최적화에 집중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 최적화를 통해서 성능을 끌어올린 루빈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물론 HBM3E에서 HBM4로 발전을 했지만 그마저도 불만족스러웠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다양한 것들을 건들기 시작하는 단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엔비디아의 CEO가 언급한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기술로는 딱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HBF고요. 두 번째는 유리기판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 HBF가 뭐냐면 이 낸드 플래시를 HBM처럼 높게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저장 장치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기존에 이 HBM의 병목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이 낸드와 플러스로 이 D램 조합으로 해서 AI 성능을 끌어올리는 이런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다음 차세대 기술을 성능을 쭉 끌어올리려고 이것저것 지금 다 건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AI 반도체에서 이 낸드까지 건드렸다라는 건 이 추가적으로 더 건들 수가 있는 게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낸드까지 건드린 거면 다 건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는 게 뭐다, 이 유리기판이 필요할 때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다시금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 유리기판 기술에 상당히 긍정적인데요. 지금처럼 이 전기 신호가 아니라 어떤 걸 이용해서 이 빛의 신호를 이용해서 이 정보 전달을 하는 방식으로 바꿔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때 유리기판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존처럼 이 하나의 기판 위에 GPU라든지 뭐 HBM이라든지 D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쌓아 올리는 방식이 아니라 이 여러 개로 나눠서 이들 간의 신호를 전기 신호가 아니라 이 빛의 신호로 연결하는 방식이 훨씬 유리하다라는 이야기를 최근에 엔비디아가 했고요. 이 반도체 칩들끼리 뭘 통해서 이 빛을 통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최종 목적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걸 어디에 적용해서 최신 AI 반도체인 이 루빈에 적용을 해서 이 출시를 생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빛의 신호와 이 전기 신호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빛의 신호 같은 경우 장점은 저항이 적고요. 추가적으로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현재 AI의 병목 현상, 이 성능이 떨어지는 현상을 이겨낼 수 있는 방식으로 떠오르는 기술이 바로 어떤 거다? 이 빛의 신호로 정보를 전달을 하는 어떤 기술? 실리콘 포토닉스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 반도체 내부 안에서 이 빛을 통해서 전달하는 기술에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도 만들 수는 있는데 성능에 대한 한계점도 있고 애초에 만들기가 좀 어려워요. 그런데 이 만들기가 어려웠던 이유는 뭐냐면 기존처럼 이런 실리콘 기판 위에 하니까 만들기가 어렵고 문제였던 건데 이거를 어디 위에다가 하면 유리기판 위에다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유리기판이 실리콘 포토닉스의 빛을 통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기술하고 아주 찰떡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떠오르고 있는 게 다시 한번 유리기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기존에 유리기판이나 이 실리콘 인터포저로 실리콘 포토닉스를 구현을 할 수는 있지만
이 성능의 한계를 뚫기 위해서는 사실상 뭐가 유리기판이 필수적인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바라보고 있는 성능은 압도적인 성능이잖아요. 항상 압도적인 성능을 추구했습니다. 그 압도적인 성능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이 필수다? 이 유리기판이 필수라는 거죠. 그리고 앞서 보여드린 실리콘 포토닉스의 핵심은 칩 내부 또는 이 칩 사이를 어떤 걸로 연결합니까? 기존의 전기 신호가 아니라 빛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리는 그 자체로 이 빛을 통과시키는 성질이 정말로 우수해서 사실상 유리기판이 가장 유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구조 자체도 복잡하게 짤 필요가 절대 없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유리기판은 표면이 굉장히 매끄러워서 이 미세 회로를 이렇게 그리기에도 정말로 좋고요. 이 전기적 손실 같은 경우도 기존 기판보다 훨씬 낮아서 오류도 덜 발생하기 때문에 더 고성능의 반도체를 만들기에는 뭐가 유리하다? 유리기판이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엔비디아가 겪었던 이 발열 문제 같은 경우도 이 유리기판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유리기판 관련된 기술들이 다시 떠오르고 있는 이 차세대 기술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이 엔비디아의 이 차세대 AI 칩인 루빈 같은 경우는요. 올해 2026년에 정상적으로 출시가 될 거고요. 그 이후에 내년에 출시될 루빈 울트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성능을 끌어올릴 것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지금도 논의되고 있고 또 논의될 것 같은데 그 속에서 유리기판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을 지금부터 미리미리 공략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의 특징이 이 반도체 기술에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항상 이런 급등이 나오더라. 그런데 지금 올해죠. 2026년에 이 차세대 반도체 기술에 대한 문제가 마침 딱 나올 때가 됐고요. 지금 시기에 우리가 추세 매매를 한다면 다시 한번 이렇게 나올 큰 파동을 먹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수많은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 중에 어떤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될까? 이게 의문이죠. 그래서 제가 선별해서 가장 매력적인 종목, 큰 급등이 기대되는 종목 딱 3가지를 정리를 해왔는데요. 도대체 어떤 종목인지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바로 공개하기 전에 현재 여러분들께서 시청하고 계시는 주식콜인원 유튜브 채널이 구독자가 14만 9천 명인데요. 제가 조금만 더 욕심을 부려서 구독자 15만 명을 더욱더 빠르게 달성하기 위해서 깜짝 이벤트를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2분 정도만 간단하게 안내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5,100선 그리고 이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 1000스닥을 돌파를 한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익 보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시장 상황이 좋든 아니면 안 좋든 간에 적중률이 굉장히 높은 이 100억 검색식을 여러분들께서 구독 인증만 해주시면 평생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 100억 검색식 같은 경우는 이미 받아보신 우리 구독자분들은 전부 다 아시겠지만요. 철저하게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장 초반에 2,000개가 넘어가는 종목들 중에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몇 개, 4개에서 6개의 종목만 포착이 되도록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외국인이라든지 이 기관 투자자들을 비롯한 이 모든 투자자들의 수급을 실시간으로 분석을 하기 때문에 적중률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렇게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이 검색기에 걸린 종목을 언제 매도하느냐 이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이 검색기에 걸린 종목들은 거의 다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건데요. 이건 여러분들께서 직접 받아가셔서 적용을 해보시면 아마 다들 아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 100억 검색식에 며칠이죠. 1월 28일 수요일날 딱 포착이 된 4개 종목, 이 4개 종목들 그러면 정말로 이런 주가 상승이 나왔는지 간단하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으로 한번 바꿔서 놓고 확인해 보면요. 첫 번째로 어떤 종목이 검색이 되었죠? 삼표 시멘트 이 종목이 검색이 되었는데요. 그러면 삼표 시멘트 이 종목 정말로 1월 28일 수요일날 정말 이런 주가 상승이 나왔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표 시멘트 이 종목 한번 눌러서 확인해 보면요. 지금 보시면 1월 28일 수요일날 삼표 시멘트 이 종목 시가는 0.96% 소폭 상승하면서 출발했지만 장중고가, 상한가, 종가까지 깔끔하게 상한가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이 검색기에 걸린 종목을 딱 공략을 하셨다면 하루 만에 이렇게 꽉 찬 상한가 수익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100억 검색식 같은 경우는 이 여타 다른 검색식과는 다르게 중간에서 포착을 하는 게 아니라 딱 시가부터 포착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딱 장기 시작하자마자 9시에 이 검색기 키셔서 이 포착되는 종목을 공략을 하신다면 하루 만에 이렇게 꽉 찬 상한가 수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종목이 검색이 되었죠? 에코프로 HN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한번 눌러서 확인해 보면요. 마찬가지로 1월 28일 수요일 날 시가는 0%에서 출발했지만 장중고가, 상한가, 종가까지 깔끔하게 상한가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떤 종목이 검색이 되었죠? 알트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한번 눌러서 확인해 보면요. 1월 28일 수요일 날 알트 이 종목 장중고가, 상한가, 종가까지 역시 깔끔하게 상한가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종목이죠? SPG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한번 눌러서 확인해 보면요. 1월 28일 수요일 날 SPG 이 종목 장중고가 29.2%, 종가는 살짝 빠지면서 24.2%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이 검색기에 걸린 종목을 딱 몇 개 하나라도 공략을 했더라도 하루에 최소 몇 퍼센트죠. 20% 이상 최대 이렇게 상한가 수익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중률이 높은 이 100억 검색식을 여러분들께서 이 구독 인증만 해주시면 평생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바로 이렇게 쏴드리도록 할 건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이 100억 검색식 요청 주시는 분께 이렇게 쏴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구독자인 거 제가 어떻게 확인을 하고 이 구독자분들께만 보내드리냐? 여러분들께서 이 댓글창에다가 이 영상 댓글창에 이 구독자입니다 혹은 이 구독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댓글 한번 달아주시고 나서 이렇게 맨 위에 있는 이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셔서 이 100억 검색식 요청 주시면 되는 건데요. 이 고정 댓글에 있는 이 링크 클릭하면 어떤 식으로 창이 뜨냐? 딱 이런 식으로 창이 하나가 뜰 겁니다. 이 창에 뭐라고 써있죠? 이 구독자 이벤트 신청 링크다라고 해서 이 창이 하나가 뜰 텐데요. 이 창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 귀찮게 회원가입을 한다거나 로그인을 한다거나 비밀번호를 친다거나 이런 것들은 단 하나도 필요가 없는 간단한 이벤트 신청 링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한번 보여드리면요. 이용하실 혜택 중에서 급등주 검색식 받기 요거 여러분들 클릭하신 다음에 금일 시청하신 종목명 뭐 유리기판이면 유리기판 이렇게 입력하셔도 되고요. 귀찮으면 입력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성함 또 닉네임 뭐 홍길동이면 홍길동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나서 이 100억 검색식 받아보실 연락처 010 뭐 1234 1234 이렇게 입력해 주신 다음에 이 밑에 동의 버튼 그리고 제출 버튼까지 눌러 놓으시면 구독자인 거 확인한 이후에 이 100억 검색식을 이 100% 무료로 이렇게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못 받아가신 우리 구독자분들 전부 다 이거 받아가신 다음에 하루에 최소 20% 이상의 수익, 최대 이렇게 상한가 수익 챙겨가시면서 재미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아직까지 구독자분이 아니시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이거 구독 버튼 요거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 요 따봉 버튼까지 한 번씩 꼭 좀 눌러주시고 나서 마찬가지로 이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셔서 이런 식으로 신청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댓글창에다가 이 구독자입니다, 이 구독했습니다라고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고 이 100억 검색식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수많은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 중에 도대체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바로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로 캠트로닉스입니다. 이 캠트로닉스는요, 이 삼성그룹에서 직접 유리기판을 생산할 누구죠? 이 삼성전기와 이 합작법인을 논의 중인 기업인데요. 이 삼성전기가 캠트로닉스를 유리기판 합작 파트너로 낙점한 배경에는 캠트로닉스의 공정 내재화 역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캠트로닉스는 반도체 패키징의 핵심 공정인 TGV 유리에 구멍을 뚫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레이저 가공부터 습식습각 그리고 AUI 검사, CMP까지 아우르는 일괄 생산 체계를 갖춘 몇 안 되는 국내 기업이기 때문에 이 삼성전기가 캠트로닉스를 낙점하고 이 학자법인 설립에 논의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캠트로닉스는 과거부터 이 삼성전기와 사업을 주고받던 사이였어요. 2019년에는 삼성전기의 무선 충전 모듈 사업부를 캠트로닉스가 인수를 했고요. 그리고 2021년에는 와이파이 모듈 사업부를 캠트로닉스가 인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과거부터 삼성전기의 사업부를 인수하는 형태로 협업을 쭉 이어오던 협력사이기 때문에 유리기판 합작사 설립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캠트로닉스는 유리기판 생산의 핵심적인 이 TGV 기술과 레이저 가공, 습식습각, AUI 검사, CMP까지 일괄 생산 체계를 갖췄기 때문에 삼성전기와 합작법인 설립은 물론이고
유리기판의 핵심적인 기업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캠트로닉스의 실적 전망을 보시면요. 올해 2026년에는 작년 2025년 대비해서 이 매출 같은 경우도 성장을 하고 특히나 영업이익이 2배 가까이 성장한다라는 전망치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2024년 재작년 대비해서 작년 2025년 영업이익이 조금 이렇게 줄어들긴 했지만 매출 성장세는 그대로 이어갔고요. 이 영업이익 수치가 뭐 그렇게 크게 낮은 수치도 아니기도 해서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거고요. 심지어 올해부터는 이 HBM 시장에서 수혜를 보면서 계속해서 영업이익이 2배 가까이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현재 전망치가 나오고 있고 2027년대는 더 큰 매출 성장과 영업이익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좋은 종목들의 특징은 뭐냐면 매집하면 결국에는 기대감이 있는 섹터는 크게 급등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이 매집을 이어갈 수 있을 만한 기업이라서 제가 캠트로닉스 요 종목을 준비를 해봤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캠트로닉스가 이 삼성전기와의 합작사가 확정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요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정말로 크게 급등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한번 기대해 보실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유리기판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두 번째 종목을 바로 말씀을 드리면 바로 이 동진 세미킴입니다. 비교적 안전한 종목을 찾는다라고 한다면 이 동진 세미킴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동진 세미킴 같은 경우는 유리기판의 핵심 공정인 TGV 유리를 잘 뚫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뚫는 공정에 필수적인 이 고성능 강강액과 이 관련 화학 소재 기술을 보유한 동진 세미킴입니다. 그리고 유리기판 제조 과정에서 이 동진 세미캠의 소재 같은 경우는 이 공정 수율과 정밀도를 높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동진 세미캠을 기존의 HBM 관련주가 아닌 유리기판 관련주로 묶어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유리기판 공정 자체가 HBM보다 더욱더 좀 미세한 공정이잖아요. 그래서 오류 없이 정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특수한 물질들을 계속 뿌려주고 가면서 구멍을 뚫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동진 세미킴이 보유한 이런 기술력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동진 세미킴은 HBM의 핵심 공정인 HBM에도 구멍을 뚫어야 되잖아요. 이 TSV 요 공정에서도 역시나 지금까지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HBM4라든지 HBM5, HBM6, 7 계속 나오면 나올수록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여기에 납품을 해서 이 돈을 벌 수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매출과 영업이익 성장이 안정적으로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플러스로 해서 유리기판 관련 이 핵심 소재까지 만들어서 공급할 수 있을 만한 이런 기술까지 보유를 한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실적 같은 경우도 좋고 미래 성장 실적도 상당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동진 세미캠이 유리기판 플러스 반도체 HBM 소재 관련해서 가장 안정적인 선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리고 유리기판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세 번째 기업을 말씀을 드리면 이 빼놓을 수가 없는 기업이죠. 바로 이 필옵틱스입니다. 이 필옵틱스는 워낙 다들 아시는 종목이니까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스킵을 하고요. 차트를 보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급등할 때 여러분들이 분할 매도를 하고 다시 이렇게 떨어져서 이 상승 추세를 타는 이런 저점 자리가 왔을 때 이때 여러분들께서 이 저점 추세 매매를 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 전략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 신규 진입하려면 이게 가장 현실적인 전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필옵틱스 요 종목을 끝까지 가져가겠다라는 마음보다는 중간중간 이 분할 매도를 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 전략이다라고 보고요. 정말로 여러분들께서 필옵틱스 요 종목을 장기적으로 가져가고 싶다면 이 작년 실적, 2025년 실적이 발표되고 나서 그때 주가가 하락을 한다면 그때 공략을 한 다음에 2027년도 앞으로 최소 1년 이상은 쭉 장기적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2025년 작년 실적이 좀 안 좋았거든요. 이때 주가가 많이 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2025년 실적이 발표될 때 주가가 하락을 한다면 그때 여러분들께서 분할로 매수를 한 다음에 올해 2026년에 또 실적이 회복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2027년에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더욱더 크게 성장한다라는 전망치가 나오기 때문에 가장 베스트 전략은 짧게 이 저점에서 추세 매매를 하시고 2025년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떨어진다면 그때 공략을 했다가 장기적으로 1년 이상 묻어둔다는 이런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면 큰 수익으로 전환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요. 피로픽스 여러분들께서도 잘 주목해 보시면서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 세 종목 캠트로닉스, 동진 세미캠, 피롭틱스까지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 중에 가장 매력적인 종목들 그리고 큰 급등이 기대가 되는 이 세 가지 종목을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나는 조금 안정적인 선택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동진 세미캠을 모아가시는 방법, 그리고 나는 조금 더 강한 급등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삼성전기와 합작사 설립이 기대가 되는 어떤 종목 캠트로닉스, 여기에 추가적으로 나는 장기적으로 우직하게 들고 가고 싶으신 분들은 이 피롭틱스 2025년 실적이 발표가 된 이후에 주가가 눌린다면 그때 진입을 해서 1년 이상 바라보시면서 장기적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베스트 전략은 뭐냐면 이 세 종목들을 전부 다 이 포트폴리오에 편입해 두시는 거예요. 왜냐면 안정적으로 이 동진 세미캠으로 수익을 가져가고, 그리고 이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캠트로닉스 요 종목으로 좀 재미 좀 보고, 장기적으로 피롭틱스까지 본다면 이 포트폴리오가 가장 안전적인 선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현재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종목들 주목하시면서 잘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항상 주식 매매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강조드리냐면, 첫 번째로 종목 선정이고요. 두 번째는 누가 뭐래도 이 매수 타이밍이다 라고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종목 선정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이 세 종목 잡아드렸으니까 해결은 됐는데, 두 번째 이 매수 타이밍, 매수 타점 잡는 거 어려워하시는 우리 분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매수 타이밍, 요 매수 타점에 따라서는 많게는 몇십 %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거 다들 아실 텐데요. 제가 영상으로 공유해드리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장중에 최우선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들 본업하시느라 바쁘시거나 이 주식창을 계속 들여다볼 여유가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대신 조금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역시 100% 무료로, 구독자 전용 무료로 아무런 금전적 대가 없이 해드리는 거지만요. 대신에 여러분들께서 꼭 해주셔야 될 게 있죠. 그게 뭐다? 이 좋아요 버튼 요거 한 번씩 꼭 좀 눌러주시고요. 구독 버튼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 버튼까지 한 번씩 추가적으로 꼭 눌러주신 다음에 이 두 버튼 꼭 좀 눌러주신 다음에 지금 시청하시는 영상 고정 댓글창에 제가 이런 식으로 링크 하나 걸어뒀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셔서 이 매수 타이밍 요청 주시면 되는 건데요. 이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면 어떤 식으로 창이 뜨냐, 딱 이런 식으로 창 하나가 뜹니다. 이 창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용하실 혜택 중에서 그냥 간단하게 모든 이벤트 참여 누르시고 금일 시청하신 종목명, 뭐 유리기판이면 유리기판 이렇게 입력하시거나 귀찮으면 입력 안 하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의 성함 또는 닉네임, 뭐 홍길동이면 홍길동 이렇게 입력하시고 나서 이 매수 타이밍 받아보실 연락처 010 뭐 1234 1234 이렇게 입력해 주신 다음에 동의 버튼 그리고 제출 버튼까지 눌러 놓으시면 오늘 말씀드린 요 세 종목들 정확한 이 매수 타이밍이 나왔을 때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그리고 향후 급등 구간 진입 시그널이 나왔을 때 알림을 딱 한번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간단하게 이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셔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문의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매수 타이밍, 진입 시그널 전부 다 받아가신 다음에 세 종목으로 전부 다 재미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 조금 길었는데요.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아직까지 이 좋아요 버튼 안 눌러주신 분들 한 번씩 꼭 좀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안 누르셨다면 한 번씩 꼭 좀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누르셨다면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